112쪽에 필수예제 17번을 보면은 요건 이제 로그를 치환해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일단 보자마자 로그 3분의 1의 x를 t로 치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t로 치환을 해요. 얘를 t로 치환했을 때 그럼 주어진 방정식은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될 텐데 자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죠, 그죠?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거를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뭐 다시 그거를 가지고 로그를 해서 x를 찾고 하면 너무 복잡하겠지.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도 그게 아니야. 인수분해가 안 되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대부분은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내라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서준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지? 그렇지. 알파 베타는 뭐지? 그치. 요걸 이제 쓸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말한 이 두 실근 알파와 베타는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x값을 말하는 겁니다. x값.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두 실근이 지금 알파와 베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 문제에 있는 요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인데 그럼 내가 치환해 놓은 요 방정식 있잖아.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똑같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치? 이 위에 있는 방정식의 x 값이 알파 베타인 거고 얘는 x에 대한 방정식이 아니라 t에 대한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정건아 요 방정식의 두 근은 뭐와 뭐라고 말해야지 맞을까? 그렇지. 맞아요. 우리는 x자리에 알파와 베타를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요 치환된 식을 잘 생각해 보면 요 자리에다가 지금 알파를 넣은 게 하나의 근인 거고 요 자리에 베타를 넣은 게 하나의 근인 거죠. t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방정식의 두 근은 로그 3분의 1의 알파와 로그 3분의 1의 베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방정식에 대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때도 성은아 요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때도 알파 더하기 베타는으로 가는 게 아니라 로그 3분의 1의 알파 더하기 로그 3분의 1의 베타 이게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죠. 그럼 그것을 는 얼마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또 로그 3분의 1의 알파 곱하기 로그 3분의 1의 베타 요게 두 근의 곱인 거니까 승우야 얼마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6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이걸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시고요. 그럼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게 알파 곱하기 베타인데 서준아 이 알파 곱하기 베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식을 써먹어야 돼요? 두 번째 식을 써먹어야 돼요? 요걸 찾으려면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을 어떻게 써먹죠? 이 두 번째 식을 우리가 변형시킬 수 있나요? 로그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식이 두 번째 식이에요? 첫 번째 식이에요? 첫 번째 식이에요. 더하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로그가 하나로 합쳐지면 그때 얘와 얘가 뭘로 만난다? 곱하기로 만난다. 그게 로그의 성질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식을 이렇게 로그 3분의 1의 알파 베타 이렇게 변형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치? 그게 지금 마이너스 2란 얘기고 자 그럼 승우야 요런 식에서 알파 베타의 값은 얼마일까? 알파 베타는 3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9 맞죠? 네. 알파 베타는 9입니다.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이거의 이거 제곱은 이거잖아, 그치? 로그를 항상 이렇게 지수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가 역수를 만들고 제곱해주니까 알파 베타는 9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건데 로그의 성질을 잘 생각하고 써야 되겠고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이 t에 관한 방정식의 두 근이 이거하고 이거다라는 거 요거를 잘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다. 자 지금 요거랑 관련된 문제를 바로 뒤에서 하나 풀어볼게. 뒤에 116페이지로 가서요
116페이지의 연습문제 146번. 자, 116페이지에 146번. 자, 지금 요거 푼 거 참고해가지고 146번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승우야 처음에 치환은 했죠? 누구를 치환했어?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했죠? 근데 지금 여기엔 누가 등장하냐면 로그 x의 4가 등장해요. 로그 x의 4면은 일단 4를 2의 제곱으로 만들어서 2를 끌어내리면 2a 로그 2의 로그 x의 2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근데 승우야 얘랑 얘는 무슨 관계더라? 역수 관계니까 얘를 t로 치환했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t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t분의 1에다가 2a가 곱해져 있는 모양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식 전체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앞에는 t.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지금 t분의 1에다가 2a를 곱했으니까 t분의 2a. 그리고 이쪽에 있던 b를 왼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b는 0. 일단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그럼 요거에서 t를 자, 얘를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t를 어떻게 할까? 어서 와. 곱해요. t를 쫙 곱해요. t를 쫙 곱하면 t제곱. 그리고 얘를 앞으로 갖고 와서 마이너스 bt 플러스 2a는 0이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랑 잘 생각해보면 지금 요 방정식의 두 근이 2랑 8분의 1이지 승우야. 그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누구와 누구일까? 다시 요 방정식의 두 근이 2랑 8분의 1이지. 그러면 얘의 두 근은 누구랑 누구일까? 116쪽이다. 그거는 이거의 두 근이지. 이거의 두 근이라는 것은 x자리에다가 2랑 8분의 1을 넣는다는 뜻이잖아. 그럼 그게 t자리에다가도 2랑 8분의 1을 넣는다는 뜻이야? 아니잖아. t자리에는 뭘 넣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x자리에 2랑 8분의 2만 생각해보자. x자리에 2를 넣는다는 것은 t자리에는 얼마를 넣는다는 뜻이야? 그렇지. 1을 넣는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해놨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2랑 8분의 1이라면 여기다가 2를 넣은 것, 그 값이 t 값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2 넣은 거랑 여기다 8분의 1 넣은 게 t의 두 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 2 넣으면은 로그 2의 2, 1이고 여기다 8분의 1 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지.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두 근은 얼마랑 얼마라고 해야 돼? 1이랑 마이너스 3이라고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인 거야, 이게. 그치? 이거를 잘 찾아야 그 다음에 A, B를 찾을 수가 있겠지. 맞죠? 자, 그러면 뭐 그 다음에 A, B 찾는 거는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합이랑 곱이 편하면 합곱으로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두 근이 1이랑 마이너스 3이면은 t-1이랑 t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됐을 거니까 얘를 다시 전개시켜가지고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근각의 관계로 구해도 되고 자기가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지금 얘랑 같은 거니까 b가 얼마? b가 마이너스 2 그치? b가 마이너스 2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치? 요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럼 둘이 곱하면은 답은 3이 되겠죠? 3번 그치? 두 근 1이랑 마이너스 3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요 첫 번째 방정식의 두 근이 2랑 8분의 1이었거든? 네. 근데 그 첫 번째 방정식에서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해서 만든 방정식이 요거란 말이야. 네. 그럼 여기서의 근이라는 건 t 값을 말하는 거잖아. 예.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근이 2였는데 요 2는 x가 2란 얘기잖아. 그럼 x가 2라는 걸 이제 여기다 집어 넣으면 로그 2의 2가 t 값이 되잖아. 네. 그래서 t가 1이 나오는 거고. 네. 마찬가지로 요 8분의 1을 여기 x자리 집어 넣으면은 로그 2의 8분의 1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또 하나의 t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x에 대한 방정식이냐 t에 대한 방정식이냐의 차이예요. 맨 위에 있는 방정식은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두 근이 2랑 8분의 1이었는데 요 밑줄 그은 방정식은 t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t 값 두 개가 두 근이 된다. 그게 이 유형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그 112쪽에
필수 예제 18번을 볼게요. 112쪽에 필수 예제 18번. 자, 요 문제에서는 아마 이 왼쪽에 있는 요 1번을 보면은 생각나는 게 있을걸? 있어야 되는데. 요 보면 생각나는 거 뭐였지? 정건 생각나는 거 없어 이거? 이거 생각났나?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그죠? 지금 여기 지수의 로그 2x가 올라가 있죠? 자, 요럴 때 우리가 이걸 잘 풀어내는 방법은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밑이 2인 로그를 이렇게 취하고요. 이쪽에다가도 밑이 2인 로그를 이렇게 취할게요. 이렇게 취하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로그 2의 x의 로그 2의 x제곱은 로그 2의 8x제곱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우리는 요 위에 있는 요거, 요 로그 2의 x 요거를 승우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앞으로 끌어내릴 수 있지, 그지? 끌어내려가지고 이렇게 곱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결국은 로그 2의 x가 두 번 곱해진 거죠. 그러면 로그 2의 x에 뭐라고 쓸 수 있어? 제곱. 근데 제곱을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써야 된다? 괄호를 치고 통째로 제곱이라고 써줘야 정확하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서준아 8이랑 x제곱이 하나의 로그 안에서 곱해져 있네요.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두 개의 로그로 쪼갤 수가 있죠. 근데 그 두 개의 로그는 어떻게 연결될까? 더하기로 연결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로그 2의 8 얘는 그냥 얼마야? 3입니다. 3.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얘는 요것만 앞으로 끌어내려가지고 2 로그 2x로 만들 수 있겠죠. 되죠? 자, 그래서 양변의 로그를 취해 봤더니 요런 모양까지 정리가 됐어. 그러면 정연아, 이제 로그 2의 x를 뭐 해버리면 편해? 치환해버리면 편하죠? 그래서 요거를 t로 치환해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 될 거고 1, 3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t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되겠습니다. 근데 t라는 것이 로그 2의 x였으니까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3이 된다. 자, 그러면 성은아,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몇이고? 2분의 1이고. 자, 3이면 8이다.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방정식의 두 근은 2분의 1과 8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자, 그 옆에 문제도 볼게요. 그 옆에 있는 2번 문제는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로그가 있지만 그런 애들끼리 막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가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가 포인트냐면 이거 2의 로그 5의 x제곱과 x의 로그 5의 2제곱이 서로 어떻다? 같다가 포인트죠. 같다. 우리 전에 로그의 성질 배울 때 이런 거 배웠잖아. a의 로그 c의 b제곱 이런 형태를 만나면 요 자리에 있는 애랑 요 자리에 있는 애는 뭐가 가능해? 자리 바꾸기가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치? 요걸 자리를 바꿔버리면 b의 로그 c의 a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걸 잘 생각해보면 결국 얘와 얘는 동일한 겁니다. 그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2의 로그 5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한다면 얘도 같이 t가 되는 거죠. 얘도 t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t로 치환하면서 이 생각도 해보자. 이것도 어쨌든 2의 몇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그 5의 x 이거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2의 이거 제곱, 그러니까 우리가 t로 치환한 이 전체는 음수일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정관이 오케이? 이것도 어쨌든 2의 몇 제곱이잖아. 2의 지수잖아. 2의 몇 제곱이니까 이 전체 값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달릴 거예요. 왼쪽 문제랑 좀 다릅니다. 왼쪽 문제에서는 우리가 뭘 치환했었냐면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했었잖아요. 이때는 t가 0보다 컸니? 이거 t가 0보다 클 필요 있어요? 클 필요 없어요. 아까 답 찾을 때도 t 값이 뭐뭐 나왔었어? 마이너스 1이랑 3이었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음수가 나와도 돼요. 그치? 왜냐면 로그 함수는 치역이 실수 전체니까. 하지만 얘는 2의 몇 제곱이었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달아주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t로 치환해서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은 0이고요. 그럼 뭐 2, 4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t 값이 2 또는 4 이렇게 될 거고, t가 뭐였냐? 2의 로그 5의 x제곱이었는데 그게 2 또는 4니까, 자 그럼 요 위에 올라가 있는 로그 5의 x제곱은 얘 하나 얼마 아니면 얼마란 얘기야? 2의 요거 제곱이 2다. 그럼 얘가 얼마? 1. 그 다음에 2의 요거 제곱이 4다. 그럼 얘가 얼마? 2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 또 로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x는 얼마 또는 얼마란 얘기야? 5 또는 25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패턴의 문제는 얘와 얘가 서로 똑같다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요걸 동시에 t로 치환하고 푼다. 그리고 혹시 음수가 나오면 음수 버리면 됩니다. t 값은.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 그 밑에 있는 149번에 1번 한번 해볼게요. 149번에 1번 한번 풀어보자. 이것도 그거죠. 지로잇 양로취. 로그를 취해서 푸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해보자. 양변에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로그 다 이시. 뭐라고? 로그를 씌웠다고? 네. 밑이 얼마인 로그를? 위치 로그 x. 밑이 x인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요? 10. 그쵸, 상용 로그 취하는 거야. 상용 로그. 그냥 로그라고만 쓰면 되지. 그러면 네. 그럼 여기도 그러면은 그냥 로그라고만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로그 x에 로그 x제곱이 있는 거고, 는 로그 x제곱분의 100이 있는 거, 1000이 있는 거잖아. 네. 자 그럼 일단 좌변에서는 여기 있는 로그 x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 내려.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라. 이렇게 내려와라. 자 그 다음에 이쪽엔 로그 1000 나누기 x제곱이니까 우리는 로그를 둘로 쪼개면 어떻게 돼? 로그 1000 빼기 로그 x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로그 x에다가 로그 x 또 곱한 거니까 로그 x의 뭐야? 로그 x의 전체의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로그 1000은 그냥 얼마? 3. 그리고 요 끝에 있는 거는 요것만 끌어내리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로그 x네. 그치? 됐지? 그럼 이쁘게 이제 로그 x만 치환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로그 x t로 치환하면 그러면은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이고 1, 3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t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근데 t라는 것이 뭐였어? 로그 x였지. 로그 x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이란 얘기 아니야. 그러므로 x는 얼마이거나 x는 10. 10이거나 또는 지수로 바꿔. 이거에 이거 제곱은 이거다. 그 1000분의 1.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1000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그치?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113쪽에 있는 문제 볼게요. 113쪽은 연립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데, 뭐 연립방정식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올라가 있는 요 2 있죠. 2만 로그의 성질로 앞으로 끌어내려주면, 그러면 로그가 할 일은 다 했네. 자, 그러면 2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3의 y는 5 이런 식이 하나 있고, 밑에 있는 식은 그냥 그대로 로그 2의 x 빼기 로그 3의 y는 1. 자,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인데, 뭐 이거 로그 계속 쓰기 귀찮으니까, 자 로그 2의 로그 2의 x를 a라고 치환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로그 3의 y를 b라고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하나 식이 어떻게 생겨? 2a 플러스 b는 그렇죠. 2a 플러스 b는 5. 두 번째 식은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1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럼 옛날에 뭐 중학교 때 했던 것대로 가감법 해가지고 풀면은 a가 2 나오고요. b가 1 나옵니다. 근데 서준아 a가 원래 뭐였지? 로그 2x였지. 그게 2란 얘기고. 자 b는 원래 로그 3의 y였죠? 요게 1이란 얘기 그치? 그럼 x는 몇인가? 얼마? 4죠 4 x4 y는 얼마? 3이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12 이렇게 풀면은 끝나는 거. 와우. 간단하죠 그쵸? 되게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밑에 20번으로 가면 20번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이라고 했습니다. 중근을 갖도록. 중근을 갖도록 하면 1번으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판별식이 0이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 그러면 그대로 그냥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요놈의 판별식 그대로 써볼게요. 자 성은이가 해보자. 요놈의 판별식은 어떻게 생길까 성은아? 로그 a의 제곱이지. 근데 그 제곱할 때도 이렇게 제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통째로 이렇게 제곱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그 다음에 빼기 일단 4 붙이고 괄호 열게요. 괄호 열고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로그 a 아니에요? 마이너스 로그 a 플러스 3 아닌가? 맞죠? 자, 요게 지금 판별식이고요. 그것이 0이 돼야 한다. 그럼 써놓고 보니까 이거는 그냥 로그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또 로그 a를 뭐 해버릴까? t로 치환해서 풀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2, 6에 마이너스 플러스 t값은 2 또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정연아 t가 지금 로그 a였으니까 로그 a가 2 또는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은 a가 어떤 숫자라는 거예요? 그죠? 100이라는 건 10의 제곱 또는 그 계산하지 말고 그냥 10의 몇 제곱? 그러니까 10의 6제곱분의 6. 맞아요. 10의 6제곱분의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써도 되죠. 그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 a 값의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역시 너무 늦게 오는 거 아니야? 자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곱할게요.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4제곱. 이게 얼마니 얘하나? 10의 마이너스 4제곱. 만분의 1. 그렇죠. 만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두 문제 다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실생활 문제. 실생활 문제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풀릴 때가 많다. 그죠? 생각보다 쉽게 풀릴 때가 많아. 자, 우리가 식을 보면서 이 식의 요 자리에는 얼마를 넣을 거냐 그거부터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 T0는 원래 처음의 온도, 보통 제로가 붙으면 이게 최초의 상황을 뜻하거든요. T0라 그러면 원래의 온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K인 실내, 이거는 실내의 기온이네요. 실내, 그 물건이 놓여있는 그 위치에 그 장소의 온도. 그 다음에 소문자 T는 시간이죠. T분이니까 얘는 시간을 나타내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을 때 나중 온도가 대문자 T입니다. 다시 대문자 T0는 처음 물체의 온도, 자 K는 그 물체가 놓여있는 장소의 온도, 그 다음에 소문자 T는 놓여있었던 시간, 그 다음에 마지막 대문자 T는 그 시간이 흐른 뒤의 물체의 온도. 그러면 넣어봅시다. 자 온도가 120도씨인 물체를, 120도는 누구 어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나? 어디 자리에 들어가야 돼? 네. 아 진짜 누구 자리에 들어가야 되냐고 이게. T의 5에
T0 최초의 온도 T0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20도씨인 실내에 그랬으니까 요 20은 뭐예요? T요. 아니야. K. K 그 물체가 놓여있던 장소의 온도. 그 다음에 그 실내에 30분 동안 두었다. 이 30은 그럼 뭐예요? 소문자 T입니다. 그치? 그대로 넣어. 요 식에다 그대로 넣어. 여기 30은 마이너스 15 로그. 자, T0는 120, K는 30. 요 라지 T가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거고요. K는 다시 30. 요거 계산하는 겁니다. 자, 요거 계산하는 건데 일단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5가 붙어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요? 나눠버립시다. 그죠? 마이너스 15로 나눠버려. 그럼 이거 없어지고 이쪽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요거는 120 마이너스 30 얘는 얼마야? 90이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 바로 가자. 이 로그가 밑이 10인 로그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 전체를 지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치? 지수로. 강혁아, 얘를 지수로 바꾸고 싶으면 누구의로 시작해요? 10의. 그치? 항상 밑에서 시작하는 거야. 10의 누구 제곱은? 마이너스 2제곱은 요 분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맞죠? 자,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면 얼만데? 100분의 1이지. 100분의 1. 그러니까 지금 100분의 1이 90분의 t-3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맞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요거 띵띵 하나씩 지울게요. 지우고 x자로 곱합시다. 여긴 9가 있으니까 9를 이쪽에 곱해주고 여기 10이 있으니까 10을 이쪽에 곱해주면은 9는 10t 마이너스 300이 되겠네요. 그죠? 좀 이상한데? 네, 쌤, 저 K가 30이 아니라 20 아니에요? 아, 그러네. 20인데 내가 30이라 썼구나. 그러면은 여기가 20이 되고 요 밑에도 그러면 90이 아니라 얼마지? 100이네. 100. 그치? 그러면 계산이 훨씬 쉽네. 여기가 100이 되고 여기가 2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x자로 곱할 거 없이 100을 날리면 되겠네. 그치? 끝났네. 이렇게 지어주면은 t는 뭐예요? 21이네. 21. 그죠?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식에다가 각자 자리에 넣을 것만 잘 넣어주고 로그 계산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종류의 문제 중에서 좀 쉬운 패턴이었고 밑에 153번도 하나 볼게요. 153번. 자, 153번은 특정 해역에 서식하는 어떤 소형 물고기의 연령과 길이 사이의 관계래요. 연령이 A, 길이가 L입니다. 자, 그래서 식이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데 이 식에다가 먼저 대입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 줬어요. 먼저 대입할 수 있는 내용은 연령이 1.7세일 때. 그럼 1.7을 어디다 넣으란 얘기야? A 자리에다가, 그지? 요 A 자리에다가 1.7을 넣었을 때 그때의 길이가 뭐다? 10이니까 L 자리에 10을 넣으라는 거죠. 그지? 자, 일단 한번 넣읍시다. 그럼 A가 1.7은 마이너스 2 로그 K 괄호 1 마이너스 30분의 10 빼기 0.3. 자, 이런 식이 하나 나왔죠? 그럼 요거 정리를 약간 해볼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 뭐부터 옮기는 게 좋겠어? 요거, 그지? 마이너스 0.3부터 이쪽으로 옮기자. 그럼 이쪽이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그러면 2가 마이너스 2 로그 K 괄호 1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2 지울까? 이렇게 지우면 어떻게 돼? 지우지 말까? 지울까 지우지 말까? 근데 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 식을 또 한 번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식에다가 뭘 또 할 거냐면 방금 한 거는 그러니까 연령이 1.7세일 때의 상황을 하나식으로 쓴 거고 두 번째로 써야 될 것은 연령이 3.7세일 때의 길이를 찾아야 되잖아. 그지? 맞죠? 그러면은 연령이 3.7세일 때 그때의 길이를 뭐 L1이라고 할게요. L1. 그러면은 요 식에다가 똑같은 식에다가 이번에는 3.7과 L1을 한번 넣어야 되잖아. 그쵸? 요 똑같은 식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7은 마이너스 2로그 K 괄호 1 마이너스 30분의 L1 이렇게 되죠? L1
빼기 0.3. 그러면 0.3부터 어떻게 할까요? 넘기자. 그럼 이게 4가 마이너스 2 로그 k 괄호 1 마이너스 30분의 L1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찾아놓은 요식이랑 지금 찾은 요식을 비교해보면 결국 밑에 있는 식이 위에 있는 식의 몇 배예요? 2배잖아, 2배. 그러면 보자.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여기에다가 곱하기 2한 게 얘랑 어떨까요? 똑같아야 돼요. 어차피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2는 같이 붙어있는 거니까 좌변이 2배가 됐다면 우변도 요 초록색 부분이 지금 2배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렇게 써볼게요. 요 초록색 부분 로그 k 하고 이거 계산하면 3분의 2죠. 자, 여기에다가 몇 배 하면? 2배를 하면 그게 밑에 이 초록 부분이랑 어때?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 다 정리해가지고 K가 얼마인지까지 찾아가려고 그러면 한참 더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을 2개를 써놓고서 비교해가지고 아 그냥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서로 2배 관계 있겠구나. 그럼 조금 더 우리가 빨리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이러면 K가 얼마인지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2를 어떻게 해버리면 돼? 이거 올리면 되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러면 3분의 2의 K 아니 3분의 2의 2제곱이 요 괄호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풀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두 식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그럼 9분의 4가 1 마이너스 30분의 L1입니다. 그러면 넘기자. 30분의 L1을 넘기고 9분의 4를 넘길게요. 그럼 30분의 L1이 9분의 5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30 곱하면 되겠네. 여기다 30 곱하기 30. 자,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 3되고 10되니까 답은 3분의 50. 그치? 네,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된다. 자, 이런 게 실생활 문제죠. 뭐 엄청 많이 나와는 아니지만 한 문제씩 단원마다 다 있잖아. 지수도 있고 로그도 있고 실생활 문제들이 나오니까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고요. 오늘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숙제를 얘기해주고 오늘 숙제가 개념 원리에서는 115까지 그리고 이제 RPM에서는 이게 로그 부등식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RPM은 페이지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RPM은 그대로 57까지. 좋은 기회 아니냐. 계속 찔끔찔끔 하고 있으니까 밀려있는 것 좀 빨리빨리 좀 따라잡고. 자, 요게 숙제고요. 오늘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조건, 귀가 조건은 99에 33이었죠? 99에 33. 그리고 1일 10제 목요일 거. 요렇게가 다 되면은 집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수업 시작할 때 오늘 지수 로그 간단하게 테스트를 좀 볼 거라고. 그래서 지금 진짜 쉬운 문제들이에요. 지수 로그의 성질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몇 문제 줄 거니까 그거부터 풀어가지고 나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못한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 줄게요. 온라인으로 접속해 있는 사람들도 내가 보내줄 테니까 풀어서 나한테 다시 회신을 해줘.